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어느 늦은 밤, 나는 외딴 시골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고 있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선택한 장소였다. 마을은 주변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고요함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곳에 오게 될 때까지 나는 이 마을이 품고 있는 무시무시한 비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숙소로 잡은 곳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작은 집이었다. 무언가 오래된 것들이 주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다. 주인은 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곳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강조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밤이 되자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문풍지와 창틀 사이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준비해왔던 책을 읽으며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한참 집중하며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문득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밤의 어둠이 창 밖으로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신경을 가다듬고 다시 책 속으로 빠져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분명 발걸음 소리가 느껴졌다. 서서히 조심스럽게 방으로 다가온다. 나는 긴장에 휩싸여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발소리는 어느새 사라졌고 다시 고요함만이 남았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었지만 불안한 예감 때문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켜놓은 조명조차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방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마음은 이미 겁에 질렸지만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남아있는 마지막 용기로 문을 재빨리 열어보았으나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중 또다시 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고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복도를 따라 걸어나가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이곳에 오기를 결심했던 이유를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느 방의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망설임 끝에 문을 살짝 밀어 열었다. 방 안은 오래된 사진과 이상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천장 선풍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은 낡고 색이 바른 누군가의 초상들이었다. 그 순간 사진 속 인물들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사진 속 인물 중 일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 지워져 있었고 다른 사람의 머리 부분에는 붉은 잉크로 엉망인 글씨가 써 있었다. 낯선 형체와 문양은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공포감이 극에 달해 이곳에서 벗어날 결심을 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한가운데 서자 예기치 않게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시야를 가로막는 안개 속에서 방향 감각은 사라졌다. 아무리 방향을 잡으려 해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를 비롯한 온 마을이 긴 세월의 영원 속에 갇혀버린 듯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길을 헤매는 내내 이상한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뒤돌아보면 거기엔 언제나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렇게 몇 시간을 막연한 공포와 싸우며 헤맨 끝에 어느새 눈앞엔 처음 머물렀던 집이 나타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모든 소리가 다시 고요해졌다. 안개의 정체는 온데간데 없었고 나에게 들리던 속삭임도 조용해졌다. 그저 어둠과 평온함만이 내 방 안에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밤의 경험에 대해 물었으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그저 피식 웃으며 높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선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만 할 뿐이었다. 그들의 표정 속엔 짐짓 자신들만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 후로도 며칠간 이 마을에 머물렀지만 두 번 다시 그러한 경험은 하지 않았다. 겨우 일상을 되찾고 도시로 돌아왔지만 마을에 있는 동안의 밤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긴 꿈처럼 위태롭게 각인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확실한 현실로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내게 그곳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돌아온 후에도 그 마을에서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것은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한 채 지나쳤을 마을에 오래된 전설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도 가끔은 그날 밤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내게로 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마치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젠가는 그 속삭임이 다시 나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흉가 체험, 이나귀신 목격담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전형적인 공포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그 마을의 끝자락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저택을 흉가라고 불렀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이유는 그 저택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그곳에 이사와서 살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족 모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고 사람들은 저택에 얽힌 수많은 괴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버려진 상태지만 가끔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그곳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용기를 테스트하고 싶은 3명의 친구인 민수, 규현, 그리고 지연은 그 저택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날은 달이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쌀쌀했으며 마치 누군가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듯한 저택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처음엔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건물의 모습에 흥미가 동했고 각종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기분도 차츰 불안해졌습니다. 민수가 가장 먼저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고 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아주 미묘한 금속 냄새가 섞여 있는 듯한 기분 나쁜 냄새였습니다. 그 복도를 따라 한 방 한 방을 둘러보던 중 규현이 한 방에서 묘한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보지 말아라는 문장이 울긋불긋하게 칠해져 있었고 그 밑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선 순간 문이 마치 누군가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규현은 재빨리 문을 잡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래층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 속삭임 그리고 문 여닫는 소리 등이 불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에 동의를 했고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래층은 한층 더 어두컴컴했고 조금 전까지 들리던 소리들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스마트폰 불빛에 의존한 채 저택의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식탁 위에 아직도 신선한 상태로 남아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누군가가 바람처럼 지나간 듯한 기분이 들어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동하려던 순간 저택의 중앙홀에서 커다란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택의 마루 한가운데에 타는 듯한 빛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 빛의 중심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말을 하듯 손짓을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진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까지의 길은 끝없이 멀어 보였고 마치 시간의 흐름이 왜곡된 듯 느껴졌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움직여 저택을 빠져나온 그들은 더 이상의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그 길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저택에서의 경험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혹은 눈을 감을 때면 언제나 그 그림자가 그들 곁에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친구 중 한 명인 규현이 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나머지 2명도 언젠가부터 그 마을이나 저택 근처로 근접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 사건 후로 그들은 서로 간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 오래된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달빛 아래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듯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발을 들인 자들은 잊을 수 없는 공포를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주말 밤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나는 새로운 글들을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린 시절의 공포경험담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글을 클릭했고 이야기를 읽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야기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됐다. 주인공은 초등학교 시절 종종 외할머니 댁에 가서 여름방학을 보냈다고 했다. 그 마을은 개발이 더디게 진행된 덕분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매일같이 숲속을 뛰어다니며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숲 한 구석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금기의 장식장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무너진 채 몇백 년은 되었을 법한 고택의 일부분이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그곳에 사는 노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과 그 이후로 그 집에서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밤이 되면 잿빛 얼굴의 노인이 집 근처를 서성이며 사람들을 지켜본다는 말도 있었다. 주인공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실제로 가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리던 주인공은 내기를 걸게 되었다. 그 내기의 내용은 바로 그 금기의 장식장을 가보는 것이었다. 오기가 발동한 주인공은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숲을 향해 걸어갔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낡은 장식장 앞에서 주인공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은 예상대로 온갖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찼다. 주인공은 집안을 둘러보기 위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어디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식은땀이 흐를 정도이다. 그 웅웅 소리는 구슬픈 신음소리로 변하며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주인공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지만 문은 갑자기 쾅 소리가 나며 닫혀버렸다. 안에 갇힌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던 주인공은 그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문이 열렸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가까스로 밖으로 뛰쳐나온 주인공은 기절한 듯이 친구들 앞에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 그 장식장을 더욱 철저히 봉쇄했고 주인공은 서서히 그 일을 잊어갔지만 가끔씩 주위를 맴돌던 기운찬 노인의 목소리는 오래도록 귓가에 남아있었다고 한다. 주인공은 지금도 그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를 회상하며 더 이상 그 마을에 갈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야기를 다 읽고 난 후 나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텅 빈 방 안이 찬바람처럼 느껴졌고 나는 황급히 컴퓨터를 끄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다.